오셔가지고 일당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열공하시고 봉사하시는 명강사님들 감사하고요. 저는 지구별 대한민국에서 행복의 길 안내를 하고 있는 행복강사 정동모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렇구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었죠? 화상뇨 했었죠.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을 바르게 한다. 그 다음에 내 모습을 바르게 한다. 그 다음에 서로 잘 교류한다. 아주 굉장히 멋진 화합의 도구인데 조금 사용해 보셨나요? 네. 네, 그러셨으리라고 생각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주 되게 미워 보여. 그리고 내 모습은 아주 꾀죄죄해.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해.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그렇죠. 당연히 내가 손해예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내가 많이 활용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다. 우리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게 우리 행복 강의의 요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자 돌림은 이번에는 화잘 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그러신 분이 안 계시지만 혹시 주변에 있으면 전달해 주시라는 뜻으로 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잠깐. 자, 그 이름도 찬란한 나지사 명상입니다. 나지사 명상이라는 거는 구나 개지 감사해서 뒷글자를 따가지고 붙인 우리 스승님이 만드신 신조어예요. 사실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거의 다 신조어거든요. 만들어내신 거. 근데 이것은 이제 행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삶을 한번 보면 지금도 여기 다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두 문화 문명이 다 도구의 역사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호미의 시대, 뭐 기차의 시대, 비행기의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죠? 스마트폰의 시대.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도구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낼까요? 당연히 그게 뭘까? 삶을 더 편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문화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삶을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도구, 그 중에서 나지사 명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를 행복하게 다스리는 거? 내 마음을 행복하게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나지사 명상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먼저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경계라는 건 사실은 부딪히는 모든 상황과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뭐와 부딪히게 돼요? 경계와 부딪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경계라는 거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만 나눠본다면 하나는 어떤 상황이 부딪혔어. 그래갖고 그것이 내가 하기가 너무 즐겁고 좋아.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런 경계를 순경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예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결과도 아주 나빠. 그래서 기분도 좋지 않아. 이런 건 무슨 경계? 역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경계냐 역경계냐 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지만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순경계인데 어떤 사람에는 역경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도둑질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개가 짖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훔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날 상황이 뭐예요? 역경계죠. 그런데 그 주인은 어때요? 개가 짖는 바람에 도둑질 당할 것을 하나도 안 당했어. 그러니까 천만다행 이 사람에게는 순경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뭐 시골에 살 때는 고기를 비싸니까 사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산에 가서 토끼도 잡아오고 뭐 꿩도 잡아오고 그 중에 뱀도 잡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끓여도 주고 구워도 줬어요. 그래갖고 그걸 어렸을 때 많이 먹어봤어. 그럼 뱀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이야, 이거 맛있겠는걸? 하면서 군침이 싹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순경계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들 같은 사람들, 뱀을 잘 못 만나본 사람들에게는 무섭다, 징그럽다, 이래서 이게 역경계가 되는 거죠. 오래전에 이제 친구가 이제 자기네 옛날에 집에다 이렇게 새를 많이 뒀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를 두는데 어떤 흑산도에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이사를 왔대. 그래서 아니 흑산도 살기 좋은데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살기는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못 벌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겨서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파도에 나가면 되지. 예, 저는 집을 고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흑산백스에 5년 동안 태풍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이 집 저 집 조그만 것들을 고쳐줬는데 5년이나 태풍이 오지 않으니까 고칠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태풍이 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역경계였지만 섬 사람들이나 우리들한테 태풍 오지 않는 게 뭐예요? 순경계죠. 안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항상 순경계와 역경계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면 다른 사람이 나와 좀 다른 말을 하거나 좀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이래도 어때요?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역경계와 순경계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삶에서 순경계만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순경계만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역경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너무나 큰 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났다 이런 역경계는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내 인생에서 조금 일어나는 역경계들은 우리가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순경계로 바꿔야죠. 바꿔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도구가 나지사 명상이라는 도구인 거지. 자, 그럼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건 뭘 위해서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지사 명성의 첫 번째가 뭐다? 군화입니다. 군화. 나한테 친한 친구인데 걔가 갑자기 내가 막 들어가는데 야 일어나!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아니 저 자식이 왜 저래 이러면서 기분이 막 나빠지는데 그럴 때 그런 말을 막 할 때 이렇게 하고 이제 분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화났다는 이런 감정을 딱 삭제를 해야 돼요. 딱 삭제를 하면서 그냥 멀리 보이는 물체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냥 찰칵 찍는데 이럴 때 좀 천천히 말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길동이가 달려오면서 야 이놈아 라고 말하는구나. 사실은 걔는 말할 뿐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싹 사라진 그래서 추억사진 한 장을 내가 이렇게 들춰보는 듯이 이렇게 이제 내 마음에서 만드는 게 바로 군화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의 감정이나 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사실만 지그시 바라봐야 돼. 눈 크게 뜨고 동그랗게 하고 정신 차려서 바라보면 화가 나니까 안 되고요. 그냥 눈을 지그시 뜨고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객지를 하는 거죠. 객지. 아 나에게 이놈아 할 때는 그런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야.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 아 그런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더 화가 치솟을까요? 조금은 가라앉을까요? 그렇죠. 가라앉아서 상대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화가 이만큼 나려고 하던 것이 개지하는 순간에 조금씩 화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고개가 좀
끄떡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계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계지에 담겨 있는 속뜻은 사실 뭐냐면 그 전에 우리 교류 사덕에서 배웠듯이 내 부덕의 문제야. 뭔가 내가 쟤한테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었으니까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화났던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교류를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는지 내가 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류를 하러 가가지고 따지거나 그 다음에 막 변명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럴 때는 무조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너 아까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 때 그랬었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역경계가 자주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대체로 좀 약간 어리석은 거죠. 대화를 좀 해보거나 좀 물어보거나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면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죠. 나만 오라! 이렇게 하면 역경계가 아주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지사 명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수련회에서도 이 나지사 명상을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거든요. 그럼 실습에 들어갔을 때 다들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상대를 봐주자는 거냐. 난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난 못한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뭘 몰라서 그러냐. 나지사 명상을 하는 이유는 상대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다. 이걸 명확히 아셔야지만 나지사 명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그만하니 감사하다. 그래갖고 감사한 거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걔가 야 일어나 이렇게 말만 했잖아요.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다. 몽둥이를 들고 와서 나를 때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지금은 그러지만 걔가 전에 나한테 해준 고마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떠올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자식하고 좀 상황이 나하고 안 맞아서 자꾸 다툰다 이러면은 저희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고 자라면서 제가 나한테 얼마나 기쁨을 많이 주었나. 시간 너한테 정말 감사하다. 이런 걸 떠올리는 거예요. 잘해준 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존재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가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내 곁에 있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역경계라도 군화일 뿐이고 계지일 뿐이고 감사일 뿐이죠. 재밌으시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제일 쉽게 역경계에 도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니 이것이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그냥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저런 소새끼, 말새끼, 닭새끼 막 그러다가 개새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지사 명상을 했으니까 그럴 때 군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유머 감각이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머 감각, 아이고 깜짝이야. 이제 이렇게 먼저, 아이고 깜짝이야. 깜빡이가 망가졌나? 그냥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좀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두 번에 꼭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 그래서 깜빡이가 망가졌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진짜 들어가게. 급한 일이 있었다면 서두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젊을 때는 그런 적이 아주 많았었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화낼 일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만하니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아니 급히 들어오다 걔가 내 차를 콱 박았으면 어떡해? 와 그냥 힘들잖아요. 그런데 안 부딪혔니? 안 부딪혔으니 감사하다. 또 사고를 내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차가 망가지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아이고 저 사람이 운전 실력은 그래도 있네. 운전을 잘하니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감사한 것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따지면 화가 나서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가 가장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생각은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게 바로 나지사 명상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밤에 잠이 안 와서 깼어. 그럼 그냥 지난 일 뭐 생각하기면 화가 나는 일이 막 있어서 그냥 생각하다 잠을 못 자고 뻘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건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다 뭘 만들었냐? 분노의 창고를 만든 거야. 그 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에다가 쫙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 때문에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막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상대방은 내가 지금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화내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분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분풀이 하는 거야? 나한테 분풀이 하니까 나만 병이 들고 나만 골병이 들고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일은 아무 의미 없어진 거야. 그 사람은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여기다 갖다 모셔놓고서 가끔 꺼내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자. 이게 다지사 명상이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분노의 창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싹 없애버려야죠. 확 펴버려야죠. 자, 분노의 창고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이렇게 말만 해갖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말이 쓰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다 태우고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공책을 먼저 준비합니다. 자, 이제 공책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맨 위에 줄에다가 한 장에 이제 한 사건씩만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맨 위에 줄에다가 자기가 화나는 상황을 우리가 육하원칙 배웠잖아요. 대충 육하원칙에 맞게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걸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다가 구나, 객지, 감사로 다시사 명상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구나도 하나만 쓸까요? 아니에요. 구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일부러 만들어서 막 쓰는 거예요.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막 써보는 거예요. 객지도 마찬가지고 감사한 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처음에 할 때는 아주 좀 쉬운 거. 그래서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 그 찌질한 놈 내가 이해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심하게 화가 나는 건 뒤쪽으로 가셔서 하는데 그건 한 번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빨래 빨아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엄청 구정물 나오다가 헹굴수록 물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헹궈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가지고 이제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한 번 하고 또 하고 1-1, 1-2 이렇게 해보는 거죠. 우리 스승님께서는 그래서 미국에 계실 때 그걸 하셨는데 대학노트 한 거 두꺼운 걸 하시고 나니까 정말 마음에서 모든 분노가 사라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실습하는 거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 공책에다 상황을 씁니다. 남편이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내 생일을 잊어버려서 그냥 잊어먹고 그냥 가더니 이 인간이 올해도 잊고 또 지나가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 이렇게 썼어요. 맨 위에다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분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저러 하구나. 감정을 자극할 만한 단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빼야 돼요. 그런 거 집어넣으면 화가 나서 안 되거든요. 쓰다 말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존댓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존댓말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약간 가라앉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싸울 때는 꼭 존댓말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심한 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편님께서 오늘 내 생일인 거를 모르시는구나. 아유 남편님이 많이 바쁘신가 보구나. 또 아유 저렇게 바쁘신 날짜 가는 줄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1번 2번 계속 써보는 거야. 그냥 남편을 두둔해 주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렇지. 요거를 먼저 쓴 다음에 저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요즘에 직장도 안 다니고 수입이 없으니 그런 생각을 못 했겠지.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계속 겟지를 딱 써주는 거예요. 몇 개를. 그런 다음에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거기다가 그만하니 감사하다 먼저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와주니 감사하다. 강아지 밥이라도 잘 챙겨주시니 감사하다. 반찬이 없어도 투정하지 않고 잘 드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 거를 막 만들어서 막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감사할 것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이렇게 말을 써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군하겠지 감사가 익어들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인품이 되고 나의 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경계는 그냥 즐기고 살면 되죠. 그런데 역경계를 만나면 가지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니까 그냥 확 날려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뭘로 없앤다고요? 다지사 명상으로 없애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서 행복과 평화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실 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인사는 나지사로 하겠습니다. 자, 나 크게 해주세요.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사랑하고 인정하고 가끔 화날 때는 나지사 명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